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7번째 파트,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신경계가 사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죠. 높은 파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총 10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는요, 신경계 사정이에요. 자, 신경계 사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사정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문제 봅니다. 문제 1번이에요. 뇌신경은요?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자, 뇌신경은요, 뇌로부터 시작하는 말초신경을 얘기해요. 기억부터 나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 12신경입니다. 이 12신경의 각 번호에 따라서 명칭들 연결시키셔야 돼요. 3뇌신경 뭐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신경이 있잖아.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요, 이 신경이 이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감각신경일 수도 있고요. 운동신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과 운동이 같이 모두 다 하는 혼합신경이 있어요. 분류해 가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기능과 검사 방법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1신경은요, 후신경입니다. 후신경, 냄새 맡는 감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냄새를 잘 맡는지 못 맡는지 어떻게 검사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능만 알면 검사 방법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눈을 감고 한쪽씩 코를 막고 냄새를 맡도록 하고 어떤 냄새인지 말하도록 합니다. 이 신경은요, 시신경이에요. 보는 거예요. 자, 시신경,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감각. 냄새를 맡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감각과 관련된 신경입니다. 눈의 망막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얻어진 시각을 시교차를 거쳐 시각까지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자, 검사 방법이에요. 시력검사, 시야검사를 하게 된다. 3신경입니다. 너무 중요한 신경. 자, 이 신경을 우리가 동안신경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안구를, 눈알을 상하로 움직이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눈을 뜰 수 있게끔 하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눈과 관련돼 있어요. 안구를 상하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동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자, 대광반사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니까요.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이용해서 동공의 수축 상태를 파악하면 돼요. 안검의 개폐, 눈 뜰 수 있어. 요거 본다는 거예요. 4신경은요. 우리가 활차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역시 운동이에요. 무엇과 관련된? 안구와 관련된. 안구의 하방과 외측으로 회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래쪽과 중간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검사할 거예요. 하방과 외측으로 회전을 잘 하는지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 5신경은요. 5신경은 너무 중요한 신경이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3차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기도 하지만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혼합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이에요.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신경, 안구의 각막과 결막과 얼굴 윗부분 중 이마, 코, 상안검, 눈물샘, 부비동의 점막, 피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다. 상악신경이에요. 얼굴의 중간 부분이에요. 하안검부터 시작해서 위쪽 잇몸, 치아, 상악동의 점막의 분포에서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감각, 하악,
얼굴의 아랫부분, 뺨, 귀의 앞쪽, 혀, 구강의 점막, 아래쪽 치아와 잇몸에 분포하는 감각과 그리고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저작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과 관련해서 저작을 할 수 있어요. 혀의 앞쪽 3분의 2 감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과 운동의 혼합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차 신경, 3차 신경인 온해신경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방법. 눈을 감고 천이나 안전핀을 이용해서 촉각을 느끼게 하고 따뜻한 물로 온도 감각을 사정하도록 한다. 감각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솜이나 면봉으로 각막의 모서리를 건드려서 눈을 깜빡거리는 각막 반사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저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깨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겁니다. 육내신경입니다. 육내신경은 외전신경, 역시 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안구를 바깥쪽으로 움직이도록 조절한다. 바깥쪽으로 3, 4 뇌신경과 함께 검사자의 손을 한시 방향에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움직여서 대상자의 눈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정할 거예요. 그림과 같이 봐주세요. 3신경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4신경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6번 신경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뇌신경, 역시 중요한 신경이죠. 안면신경입니다. 얼굴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각, 운동, 그리고 자율신경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운동신경 섬유, 얼굴, 귀, 코, 목의 분포에서 안면 근육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 얼굴을 찡그리는 것, 이 안면신경이 있기 때문에, 7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 섬유, 혀의 전면 3분의 2 미각을 담당합니다. 전면 분의 2예요. 포인트 잡고요.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으로서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의 분포에서 여기가 뭐 하는데? 타액 분비잖아요. 타액 분비를 조절하고 누선에도 작용을 합니다. 샘과 관련되어 있고 얼굴에서 샘, 선과 관련되어 있고 운동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다. 자, 검사 방법. 얼굴을 찡그리거나 주름 짓거나 뺨 부풀리기 등으로 얼굴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안면 근육의 수축 정도를 평가하고 혀 전면 3분의 2의 미각을 검사하도록 합니다. 팔신경, 청신경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거, 전정신경,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거, 와우신경, 청각검사, 음차를 이용해서 웨버 검사, 민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기전도, 골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도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내신경 얘기를 해보죠. 자, 구내신경은요, 설인신경입니다. 운동의 기능, 감각의 기능, 그리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운동. 인두의 분포에서 연하작용을 합니다. 연하작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구내신경, 설인신경. 혀의 후면 3분의 1 부분의 미각. 앞에 3분의 2는 7신경, 뒤에 3분의 1은 9신경입니다. 9번 신경, 일반 감각을 담당해요. 자,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섬유가 이하선에 작용해서 침을 분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요거 포인트 잡으셔야죠. 구역반사. 구역반사에 관해서 음식물과 물이 기도로 들어갈 때 구역질과 기침을 해서 질식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역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구내신경, 설인신경입니다. 자,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 혀 후방 3분의 1의 미각을 확인하고 구역반사를 검사해 보도록 하자. 십신경. 자, 미주신경이에요. 운동신경, 감각신경. 인두 후두의 수의적인 운동, 식도, 기관지, 심장, 위, 소장, 간, 췌장, 신장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감각신경, 후두, 기도, 폐, 대동맥, 식도, 위, 소장, 담낭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고 연구계의 움직임의 대칭 여부,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자, 11뇌신경, 부신경입니다. 상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섬유로 흉쇄 유돌근, 승모근의 운동. 요거.
자, 연수화부에서 나오는 신경섬유, 미주신경과 함께 인두후두의 근육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머리를 돌려보도록 하고 흉쇄유돌근, 어깨를 저항 없이 상승시켜 이런 것들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의 기능을 확인할 거예요. 자, 12내신경, 마지막 신경이죠. 얘는 설하신경이에요. 그래서 혀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고 말을 하게 해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 이 12뇌신경에 대해서 명칭, 기능, 검사 방법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자율신경계의 자극에 따른 신체 기관의 반응에 대한 설명하는 표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부위는 같죠. 근데 작용하는 그 기능을 보면 둘은 거의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에 대해서 이 부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감신경,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쫙 나타나게 되죠. 지금 나한테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있어 라고 하면 이 교감신경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어떻게 돼요? 확대돼요. 왜? 잘 봐야 되거든요. 모양책은 이완됩니다. 자, 눈물샘,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혈관을 수축시켜 분비를 감소시키고 땀샘, 분비가 증가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요. 긴장하게 되면 우리가 땀이 삐질삐질 나요. 심근, 수축력이 증가돼요.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조직들이, 내 세포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많은 영양분,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혈액을 쫙 쏴줄 거예요. 관상동맥, 베타 수용체에서는 확장되고 알파 수용체에서는 수축됩니다. 자, 기관지 평활근은요, 이완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더 많은 산소 필요해요. 많이 들여 마셔야겠죠. 자, 기관지 동맥 수축하고요. 소화관벽 근육, 연동 운동은 억제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괄약근 수축하고요. 샘 분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그런 느낌? 자, 간,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세포가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당이 많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냅니다. 담낭 이완되고요.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감소시키고 방광벽은 이완되고 방광관력근은 수축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 문제 3번입니다. 의식 수준의 평가는 신경계니까 당연히 의식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GCS로 안구 운동 이상으로, 동공 이상으로, 강압 반사로, 자세 이상으로, 호흡 이상으로 사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GCS입니다. GCS 중요해요. 우리가 GCS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GCS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항목 안에서 점수를 도출할 수 있는 그 항목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례를 통해서 GCS 점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A급 잡고 가셔야 돼요. 이 GCS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운동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윗줄친 A, B 자세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1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6점까지 있습니다. 명령에 따른다. 손을 올려보세요. 다리를 올려보세요. 모두 다 그 지시에 맞게 잘하면 6점 줄 거예요. 통증의 국소적인 반응이 있다. 꼬집었을 때 반응이 있다. 자극에 움츠린다. 비정상 굴절 반응이 있다. 얘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래요. 자, GCS에서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 제뇌 피질 강직입니다. 피질 박리성 강직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척수 시상로를 차단하는 병변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세로 팔은 내전과 굴곡이 되고
손목과 손가락 사이는 굴곡이 되고 다리는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 굴곡이 있습니다. 자, 사진, 그림이랑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신전 반응, 얘를 우리는 제내강직 자세라고 얘기하죠. 보통 뇌간의 기능 부전과 관련이 된 자세로서 팔, 다리의 신전, 상지의 회, 뇌, 하지의 족저 굴곡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얘기해요. 1점은 당연히 운동 반응이 전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얘가 제내 피질강직, 그러니까 굴곡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굴곡과 관련된, 이거 보이시나요? 족저 굴곡. 비정상적인 신전과 관련된 자세, 뻗쳐져 있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안구 운동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밑줄 친 A, B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환자의 머리를 수동적으로 좌우로 움직였을 때 양안이 머리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환자. 그러니까 내 고개를 이 방향 돌렸어요. 그랬을 때 눈은 어느 방향? 이 방향. 반대로. 고개는 일로 돌아가고 눈은 이 방향으로 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구 두부 반사, 인형 눈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전, 전정, 안구 반사. 병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에서 한쪽에 물을 주입했을 때, 양쪽 동시에 물을 주입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 한쪽에만 물을 주입합니다. 그랬을 때 안구 진탕증이 COWS로 나타나야 돼요. 찬물 넣었어. 찬물 넣었더니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 따뜻한 물 넣었어. 그랬더니 같은 쪽에서 나타나. 이번엔 양쪽 동시에 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CUWD입니다. 찬물을 넣었더니 위쪽으로, 따뜻한 물을 넣었더니 아래쪽으로 안구 진탕증이 나타납니다. 병변이 없는 경우. 안구의 편의만 나타나고 안구 진탕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뇌반구에 병변이 있으나 뇌간 기능은 정상이고, 뇌간 기능 손상이 있으면 편의, 안구 진탕증이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동공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모양체 척추 반사란 피부 분절 C2 부위에 해당하는 목의 피부를 꼬집어 통증 자극을 가하면 같은 쪽 눈의 산동이 나타나는 반사입니다. 목에서 중뇌로 가는 자율신경로가 정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뇌교에 출혈이 있으면 양측 동공이 축동되게 되고 오므라든다는 얘기죠. 중뇌 장애가 있으면 양측 동공이 산동,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대광 반사가 소실돼요. 자, 출제가 여기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진짜 과거의 기출을 보면, 아니 응급실에 대상자가 들어왔어요. 대상자의 눈을 검사해 봤더니 양측 동공이 산동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뇌교에 출혈이 있으면 양측 동공이 축동, 중뇌 장애가 있으면 양측 동공이 산동되고, 그리고 대강 반사가 소실된다. 문제 4번이에요. 자, 다음은 반사 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계니까 반사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건 반사의 반응은 5단계 4점 척도로 구분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의미를 쓰시오. 신부건 반사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MgSO4 이거 뭐예요? 항경련제로서 자간전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 MgSO4는 독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점
일정한 치료적인 혈중 농도를 넘어서게 되면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 독성 반응을 나타내는 초기 반응 중에 하나가 반사소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정해 볼 수 있는 심부검 반사에 대한 사정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출이 됐죠. 심부검 반사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0점부터 4포지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겠습니다. 자, 4포지. 매우 강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간드성이고 질병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반사예요. 과도한 반사. 3포지. 보통 상태보다 강하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통 상태보다 강해요. 2포지. 평균이고 정상입니다. 보통 1포짓이나 0은 왠지 반사가 없던 애일 것 같고 1포짓 정도가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2포짓이 정상이에요. 2포짓보다 하나 더 많은 3포짓은 정상보다 좀 강한데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4포짓은 야 이거 너무 강해. 얘는 질병이야. 이렇게 갑니다. 자, 1포짓은요. 평균보다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어. 낮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반응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MGSO4랑 꼭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간전증 대상자에게 MGSO4 줄 수 있어? 근데 MGSO4는 독성 반응을 너무너무 주의 깊게 봐야 돼. 그 독성 반응의 초기 반응으로 심부검 반사, 자, 반사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 반사소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검 반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심부검 반사의 의미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해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반사의 명칭을 쓰고 양성징후일 때의 의미를 쓰시오. 얘는 아동간호학이랑 연결시킬 수 있죠. 발 뒤꿈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외측으로 해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긁어줄 거예요. 이랬을 때 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렸을 때 정상이야. 얘를 이렇게 긁어줬을 때 쫙 피면 양성이라고 봐. 뭐예요 이거? 바빈스키 반사죠. 양성징후의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영아. 생후 1년까지는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생후 1년까지는 발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긁어줬을 때 부채살처럼 발가락을 쫙 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요. 하지만 영아를 지나온 성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영아를 제외하고 이 징후가 나타나면 중추신경계 질환, 추체로의 병변을 얘기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경련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바빈스키 반사.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문제 5번이에요. 실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언어 중추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 B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운동성 실어증은 기억 부분이 손상된 거예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자, 운동성 실어증은요.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생기는 언어의 장애입니다. 브로카 영역 운동성 실어증. 증상은요.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대답할 단어도 알고 쓰거나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감각이란 얘기를 하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 자체를 지각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운동성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아들이고 지각하고 이런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감각성 실어증은요. 얘는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으로 생기는 언어 상실입니다. 역시 V 기억하셔야겠고, 운동 영역이 정상이므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 동문서답합니다. 왜?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해요. 얘는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 모두 정상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합 영역인 궁상돌기의 장애로 남의 말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얘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데 얘네 둘의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얘네 둘의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성 실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영역, 감각 영역, 궁상, 얼기가 모두 전 부분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생기는 언어상실증이에요. 감각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운동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전 영역에 거쳐서 모두 파괴된 언어상실, 완전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동성 실어증, 특히 감각성 실어증은 영역과 증상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A급 부분입니다. 문제 6번 가죠. 자, 뇌척수액 분석 검사는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뇌척수액을 분석해서 중추신경계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뇌척수액의 정상과 비정상적 소견입니다. A, B, C, D와 관련된 질병을 쓰시오. 자, 뇌척수압이 6에서 18이 정상입니다. 자, 이것보다 증가되어 있을 때, 상승되었을 때에 관련된 질병. 뇌내출혈, 종양, 부종. 비중이 1.007. 무색이고 투명한 게 정상이고요. 얘가 혼탁되어 있다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담백이 상승되어 있다? 왜? 얘는 감염과 관련돼 있어요. 척수 뇌종양 바이러스 감염. 자, 포도당이 50에서 80입니다.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고혈당증, 감소되었다는 것은 뇌종양, 감염, 백혈병, 당을 많이 소모했다는 거잖아요. 적혈구가 미검출되는 것이 정상인데 얘가 검출됐다는 얘기는 출혈이 있다는 얘기예요. 뇌출혈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2번이에요. 요추천자는 요추의 지질과 가강 척수 바늘을 삽입해서 뇌척수액을 수집해 검사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요추천자의 자세, 요추천자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자세, 여러분들 그것까지 모두 다 가져가세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를 수집해서 검사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 개의 내압이 상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ICP가 상승된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요추천자는 ICP 상승에서는 금기야. 왜 금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금기야? 자, 두 개의 내압이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늘을 찔러서 CSF를 빼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죠. 두 개의 내압의 급격한 하강으로 인해서 뇌가 대후두공을 통해 탈출될 수 있습니다. 뇌조직의 탈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사망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신경계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요 간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개 내압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 개 내압은 두개강 내의 압력을 얘기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를 쓰고 B를 쓰고 C, D, E, G의 기전을 쓰고
기전 나오면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의 특징, 그리고 양리기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내압이 상승되는 겁니다. 주요 간호 문제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개 내압이 상승됐어. 정의. 두 개 내압의 정상 수치는 5에서 15 정도가 정상이에요.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0 이상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개 내 압력은, 두 개각 내의 압력은 세 가지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두 개 내 압이라고 얘기했어요.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골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골 때문에 여기 안은 폐쇄적인 공간이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물이 뭔가 하나라도 증가된다면 압력은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세 가지의 내용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첫 번째는 뇌조직이겠죠. 두 번째는 혈액, 그리고 세 번째는 뇌척수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뇌조직이 커졌어. 뇌부종이에요. 뇌부종으로 인해서 ICP는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했습니다. 뇌혈류량이 증가됐어? ICP 상승이에요. 뇌척수액이 많아졌어? 역시 ICP 상승이 됩니다. 자, 두 개 내압 상승 기전입니다. 자, 뇌 손상이 나타났어요. 뇌 손상이 나타나면 손상된 부위에서 뭐가 나타나요? 부종이 나타나요. 자, 뇌 조직이 부종이 되다 보면 당연히 ICP는 상승될 거고, ICP 상승으로 인해서 뇌혈류가 감소된다는 걸 보니 이 ICP 상승으로 인해서 혈관을 압박했겠네요. 뇌혈관 압박입니다. 자, 뇌혈류가 감소됐어요. 뇌혈류가 감소되니까 그 혈류가 가는 부위의 조직은 못 받으니까 사망할 거예요. 그럼 이 괴사된 조직에는 또다시 뭐가 생겨나요? 부종이 생겨나요. 두 개 내압 상승으로 뇌관과 호흡 중추가 압박되게 되죠. 조직이 계속적으로 압박받는 겁니다. 조직 중에서도 뇌관과 호흡 중추가 압박받다 보니까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에 탄산가스가 계속적으로 축적됐을 거예요. 자, 이 탄산가스가 계속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요? 혈관이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자, 이 혈관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자, 그럼 그 부위에 혈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될 수밖에 없죠. 혈류가 증가되게 되면 다시 ICP는 상승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임상증상. 임상증상 너무 중요해요. 과거 기출에 두 개의 내압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모두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것은 연결될 수 있는 기전이 있다는 얘기죠. 병태 생리를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의식 수준이 저하됩니다. 당연히 ICP 상승으로 인해서 조직이 압박받으니까 활력 징후의 변화가 생겨요. 시상, 시상하부, 뇌교, 연수의 압력으로 쿠싱 트라이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야? 세 가지가 뭐야?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에 문제가 생겨요. 서맥이 생겨요. 맥박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서 체인스톡 호흡, 실조성 호흡이 나타나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체온도 상승하게 되고요. 맥압이 커진다. 수축기 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승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축기 압이 상승되니까 당연히 맥압도 상승될 수밖에요. 심각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어요. 빈맥과 서맥으로 맥박 변동이 심하면 즉각적인 외과적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유두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유두부전이 생길 수 있어? 그 기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개 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그 압력이
뇌척수액을 통해서 눈과 시신경 유두로 전달되게 됩니다. ICP 상승으로 인해서 압력이 전달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동공의 변화가 생긴다. 동공이 확장돼서 빛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느려지며 눈을 움직이기 어렵게 된다. 왜? 기전은요? 자, 두 개 내압 증가로 동안신경 그리고 시신경이 압박됩니다. 얘가 압박되게 되면 동공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동안신경, 시신경의 압박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운동과 감각의 변화가 생기고 두 개 내압 상승 초기에는 아침 두통이 심해요. 왜 아침 두통이 심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면 시 호흡이 어떻게 돼요? 호흡의 수, 깊이가 얕아지죠. 호흡의 수가 감소되고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축적될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은 확장되게 돼요. 자,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뇌부종, 뇌종창이 초래될 수 있고요. 자, 이로 인해 뇌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뇌혈관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CP가 상승되었을 때 구토가 나타나는데 이 구토가 특징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분출성, 사출성이라고 표현해요. 분출성, 사출성. 토하는데 진짜 분출하듯이 강하게 나갑니다. 오심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분출성 구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경련이 나타나게 되고 쿠싱 궤양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그 기전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상하부의 자극으로 미주신경이 활성화돼서 가스트린 수치가 증가되게 되고 얘로 인해서 염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죠. 이 염산 분비 증가로 인해서 궤양이 생겨나게 돼요. 얘를 쿠싱 궤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약물요법 들어가죠. 약물 중요하죠. 첫 번째는 마니톨입니다. 마니톨. 삼투압의 효가 이 삼투성 이뇨제예요. 삼투성 이뇨제로서 혈장 팽창과 삼투압 효과의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개 내압을 감소시킵니다. 삼투압의 변화로 체액이 조직에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체 두 개 내 체액량 감소로 인해서 두 개 내압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루프 이뇨제 마찬가지로 지금 혈류량을 좀 감소시켜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뇨제를 줘서 수분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자, 코티코스테로이드 얘는요. 종양과 농양 주변의 혈관성 부종을 조절하고 뇌혈류의 증진을 시켜서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뇌척수액의 재흡수를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기전과 관련된 얘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비츄레이트, 얘 진정되잖아요.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뇌 대사율을 감소시켜서 그리고 뇌혈류를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서 뇌부종을 감소시켜 뇌혈류 공급을 위해 일정한 혈액의 생산을 자극할 수 있게 된다. 자, 바비츄레이트 혼수요법, 페노바비탈을 사용해서 뇌 대사를 저하시켜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면 혈관 작동성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 페노바비탈, 혈관 작동성 약물까지. 문제 2번 갈게요. 자, 두통의 호소는 신경계 질환이나 일반인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두통을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긴장성, 편두통, 그리고 짐락성 두통. 특징을 비교해가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성 두통 양측으로 옵니다. 편두통 한쪽으로 오겠죠. 일직성이에요. 짐락성 일측성입니다. 자, 긴장성, 변하지 않는 통증이면서 꽉 조이는 듯한 통증. 얘는 박동성이에요. 얘는요, 뇌가 쪼개질 듯한 심한 통증. 며칠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전조 증상이 있기도 하고 1년 중 몇 달을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고 4에서 8주 동안 하루에 1에서 3회 정도 지속하게 됩니다. 기간 간헐적으로 얘는 하루에 지속적으로 30에서 90분 동안 나타나게 돼요. 시간 상관없고요. 편두통은 전조 증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수면으로 완화될 수 있어요. 아침과 밤에 발생합니다. 시간 상관없고 아침, 밤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증상 목과 어깨 경직, 긴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직, 편두통, 오심구토 부종, 안절부절 못함, 발한, 불빛공포, 음성공포, 감각운동, 신경학적인 자극의 전조 증상이 있고 가족력이 있습니다. 안면 홍조, 창백, 콧물, 눈물 흘림, 안검할 수가 있어요. 특징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